저도 최근에 겪은 일이 있어서요. 어디까지 오픈할진 모르겠지만 워낙 기가 막히기도 해서 저도 몇 자 적어보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저도 40을 넘어서부터 자주 경험해봤고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특히 자주 다녀봤기에 더 그랬고요. 그래서 남편 입에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 걱정했고 남편 뜻에 따라줬습니다. 그런 저의 선의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죠.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험난한 길을 지나왔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만 그곳에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혼 11년 차였어요. 결혼할 때 저는 딱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10년 후엔 우리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새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 됐죠. 근데 아이를 낳고서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딸이 말이 너무 느렸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3돌 전에 말이 트는데 저희 아이는 그때까지도 말이 안 트여서 언어 치료를 다녔지만 좋은 발음으로 부정확한 언어 전달을 하면서 아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검사한 결과 조용한 ADHD로 판정받았어요. 그때부터 아동 심리에 대해 공부했고 그 계기로 직업이 되어 지금은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 상담을 해주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 맞벌이는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갔어요. 18평 월세 아파트를 시작으로 악착같이 맞벌이로 남들 다 하는 여행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면서 남들 작아진 옷 물려서 아이 입히고 어떡하든 싸게 물건을 사려고 악착같이 깎고 짠순으로 10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졸도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지금 가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누이가 전화가 와서 소식을 알려줬는데 다급하게 가는 중이라면서 상황 봐서 연락 준다길래 상담 예약이 잡혀 바로는 못 가고 퇴근 후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죠. 몇 시간 뒤에 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입원하셨다고 어디가 아프신 건지 아직 원인 파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퇴근 후 가겠다고 했더니 늦은 시간에 아이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면회도 안 되는데 그냥 오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도 늦은 시간에 아이 데리고 병원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집에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일단은 입원하시기로 했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는 이제 상황을 한번 봐야지. 그럼 나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니까 오전에라도 어머니께 가볼게. 의사 선생님도 만나보고. 아니야, 서영이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돌봐주기로 했어. 그리고 요즘 면회 제한 있잖아. 보호자 외에 못 들어간대. 어머니 아직 안정 필요한데 너 보러 밖으로 나오기도 좀 그렇잖아. 어머니 컨디션 괜찮아지면 그때 같이 가자 하면서 면회 가는 걸 말리더라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제 일상대로 적금 만기일만 기다리며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후로 얘기가 없고 주말쯤에 다시 얘기하니까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퇴원을 하셨다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시는데 어디가 안 좋은 거래? 그게 잘 모르겠어. 원인을 모르니 금방 퇴원하셨지. 근데 엄마가 여기저기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시다네. 당분간 병원 좀 다니실 것 같아. 아니, 그 큰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도 해보셨을 거 아니야. 어떻게 원인을 못 찾아? 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
남편은 검사를 다 해봤지만 결국엔 어디가 안 좋은지 원인 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적금을 깨자고 하더라고요. 뭐? 적금을 깨자고? 안 돼. 다음 달이면 만기인데. 그럼 어떡해. 엄마는 매일 아프다고 하시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데도 두통은 기본이고 어지러움증에 온몸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걸.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 경우 종일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아프다 말다 하는데 그 주기가 반복적이라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아무리 말려도 해약하자. 아니, 해약할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알라니. 나한테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만기 한 달도 안 남아서 해약을 해. 지금 해약하면 우리 2억 손에 못 쥐어. 새 아파트 안 들어갈 거야?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어쩌려고 그걸 해약해. 그럼 우리 엄마 저렇게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 너는 며느리라 상관없을지 몰라도 나는 장남이고 우리 엄마가 나랑 동생 어릴 때부터 혼자 식당에서 내 동생 등에 업고 허드렛 일 다 하시면서 엄청 고생하셨어. 나는 엄마 내버려 둘 수 없어. 날 불효자로 만들지 마. 그리고 그 돈은 너만 돈 벌어서 모아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벌어서 모은 돈이잖아. 나에게도 권한이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돈 말고 따로 모아둔 돈 있음 그거라도 줘봐. 없으면 나는 이 적금 해약하고 어머니 병 치료비에 써야겠어. 이러면서 제가 돈만 밝히는 며느리이자 이기적인 사람으로 죄책감 느끼게 몰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절대 해약만은 안 된다고 하고 혹시 몰라 통장도 꺼내 따로 숨겨뒀어요. 그런데 다음날 낮에 상담이 더 이상 없어서 집에 왔는데 통장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 센터 나가고 없을 때 집에 와서 전부 뒤져보고 결국 적금 통장 찾아내서 해약했다네요. 기어코 해약을 해버렸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한 달을 못 참아서 제가 그럼 일단 얼마가 되었던 병원 치료 받으시고 병원비는 우리가 내는 걸로 하자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한약도 지어 먹일 거고 별의별 걸 다 해보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제 의사랑은 상관없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해약을 해버렸어요. 결국 2억은 손에 못 쥐었죠. 새 아파트 중도금도 당장 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 2억 아파트 잔금 치르는 데 써도 그래도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해야 하는데 남편이 적금 해약하는 바람에 한도가 그만큼 나올지도 걱정이 되지만 앞으로 그 큰 돈을 대출받아 갚아나갈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망연자실해서 넋이 나가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으로 보니 신우 남편이었어요. 사실 몇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고 상담 전화 외에는 개별 폰으로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편이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계속 전화가 오자 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신우의 남편이었어요.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다는데 그동안 가족 행사 때나 잠깐 만나서 얘기할 정도였고 따로 연락처도 모를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뜸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꾸 말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심리상담가이다 보니 가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뭐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우의 남편도 그런 건가 싶어서
천천히 유도하며 대화를 끌어내려고 이야기하게끔 이끌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말을 멈추더라고요. 속으로는 지금 나랑 밀당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할 말인 건가 싶어서 언제든 편할 때 전화하시라고 친절하게 대응했죠. 신우의 남편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대신 자기가 전화한 건 혼자만 알고 있어달라고 하면서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리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의 남편이 그것도 우리 집까지 찾아오다니 의아했죠. 그러고 보니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친하지도 않은 신우의 남편이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질 않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졸도해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질 않나. 남편이 바로 다음 달 만기 적금을 손해보는 것 뻔히 알면서 해약하겠다고 강행하질 않나. 빠르게 진행된 이 상황들이 참 당황스럽고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정신 차리고 신우의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신우의 남편은 몇 달 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날 찾아와서 저에게 털어놨죠.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형님 때문입니다. 아니 집사람이 바람이 났는데 대처 과정에서 형님이 대처하신 부분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동생이 잘못한 거에 대해 혼내기는커녕 감싸기 바쁘고 와이프 바람난 거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돌리더군요. 그때 연락을 드렸을 때만 해도 와이프가 그동안 바람을 피웠던 게 들켰던 상태였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이요? 언제요? 남편이 전혀 얘기해 준 게 없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도 형님이 말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와이프가 용서해달라 빌면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제가 소홀해서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하고 형님도 제가 얼마나 사내구실을 못하고 자기 동생 외롭게 했으면 이랬겠냐면서 제 잘못으로 몰더라고요. 와이프 바람난 것도 충격적이라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형님까지 그러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몇 달 전에 연락 주셨을 때가 이혼을 생각했던 시기였군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번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설마 하며 물어봤어요. 저기 그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아가씨니까 아가씨 쪽에서 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 결혼 전에도 제대로 된 직장 다닌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전업주부였어서 따로 모아둔 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 그거요. 그렇죠. 와이프가 유책 배우자다 보니까 저에게 유비자료 주고 애들도 제가 키우게 돼서 매달 양육비도 줘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와이프의 뻔뻔스러운 태도도 그렇고 형님이 제 잘못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님까지 위자료 받아내는 과정에서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다는 둥 갖은 폭언을 하시는데 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도 먹고 있어요. 돈이고 뭐고 시댁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에 모멸감을 느껴 매일 괴롭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 위자료도 꽤 많이 나왔을 텐데 시댁은 돈이 없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마련을 해서 줬으며 돈도 안 벌고 돈 관리도 잘 못해서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 쓰던 사람이 매달 양육비는 어떻게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아닐 거야 하는 불안한 느낌이 들면서 손이 떨려오는 걸 간신히 마음 가다듬고 저 힘드신 거 아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그 위자료 저희 남편이 해준 건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형님께서 이렇게 나서신 거 보면 그런 것도 같고요. 에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근데 와이프와 장모님 법정에서 울며 불며 할 때 형님이 돈 걱정 말라면서
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걸 듣긴 했어요. 제가 지나가려는데 그 말하고 저에게 큰 소리로 욕했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물어봤더니 위자료 입금은 오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입금하면서 메시지에 욕을 써놓고 입금했대요. 손이 벌벌 떨려서 그만 찻잔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어요. 괜찮냐는 신우인 남편 말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럼 다 끝난 일인데 왜 나를 찾아왔냐고 하니까 나도 알고는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 돌보고 적금에 돈 넣어가며 모으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저도 모르게 이 사단을 수습하기 바빴던 거였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이 난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우이가 저지른 일에 제가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그 흔한 여행조차 가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 모두를 날려버렸으니 떨어져 깨진 도자기 조각에 긁혀 피가 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온몸이 분노로 떨리더라고요. 신우이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바람나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라고 하니까 남편은 깜짝 놀라며 누가 얘기했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해? 그래, 아가씨 전 남편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다 얘기해 주더라. 위자료는 누구 돈으로 했어? 아가씨나 어머니나 돈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 큰 돈을 누구 돈으로 해줬어? 그것만 말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돈으로 한 건 아니지? 아이 몰라. 나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하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바로 거절로 돌려버리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도 답변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하자는 남편은 새벽 1시가 되어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침대로 달려가 드러누워 자더라고요. 저와 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일부러 지인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 마시고 온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해야겠다 하고 아이 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제 나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피하겠다 이거지?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그럼 내가 회사로 찾아가지 뭐. 저는 아이 보내고 상담 시간 전에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바쁘다면 못 나온다고 하길래 어디 한번 시원하게 난리쳐서 남편 와이프 도라이라고 소문나게 해줘야 나올 거냐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점심시간 전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마주 앉아 밥이 넘어갈 상황이 아닌 만큼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남편은 제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 걸 눈치챘는지 차분하게 말을 하더군요. 위자료는 일단 줄 수밖에 없었어. 매제가 정말 작정하고 나왔더라고. 그리고 상황이 위자료 주지 않으면 매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서 고소를 해놨기 때문에 서영이가 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엄마 쓰러지고 난린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핸드폰만 들고 쫓겨났더라. 솔직히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애가 바람이 난 거면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랬을지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남자지만 여자 그렇게 외롭게 하고 바람 피우게 했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한 번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진작에 바람났겠다. 아니 그럼 어머니 졸대하셨던 게 아가씨 바람나서 소방 맞아서 쓰러지셨던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는 어머니 병 치료한다고 한 달도 안 남았던 적금 깬 거고. 야 인간아, 다 시끄럽고 그 돈 당장 가지고 와. 아니 너 때문에 적금 만기도 못하고 해지했으니 만기하고 받을 이억 맞춰서 당장 내놔.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위자료 물어줬다고 했잖아. 그 2억을 다 위자료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나머지 돈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나 정말
시댁에 가서 아가씨 머리채 쥐어뜯기 전에 당장 2억 맞춰서 다 돌려받고 가지고 오라고. 우리 지금 청약해서 들어갈 집 중도금 잔금 메꾸지 못하면 집 날라간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집 살면서 나가라고 할 때 부랴부랴 쫓기듯이 다른 집 살림 알아보고 이사 다니고 살 건데, 우리도 우리 집이 있어야 하지 않아? 이제 우리 마흔인데 노후도 생각하고 대비하고 윤지 치료에도 더 집중해서 살아야 하지 않아? 야, 내 동생이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럼. 애 당장 갈 데도 없어. 지금 엄마네 집에 잠깐 가 있던 앤데 서울에 편의시설 다 있는 곳에 살다가 시골에 있는데 지금도 너무 불편해서 죽겠다는데 얘 살 집도 구해야 돼.